소매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했다면 그 원리를 활용해 단순히 소매통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넘어 큰 변화의 실루엣, 즉 조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팔의 움직임을 예측해 설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팔은 팔꿈치를 중심으로 꺾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회전축 부위에 일정한 여유가 있어야 팔이 자연스럽게 굽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팔의 원활한 굽힘을 위해 팔꿈치 뒤쪽에 여유를 두어 소매의 실루엣을 만듭니다. 패턴 메이킹에서는 이러한 분량의 조절을 운동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팔의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미리 확보한 예비 공간에 가깝습니다. 설계의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여유량을 반영해 팔을 내린 상태의 소매 형상을 먼저 그린 뒤 앞 중심선과 뒤 중심선을 기준으로 각 파트를 반전시키면 원하는 실루엣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접힘선의 기울기 변화입니다. 팔꿈치를 기점으로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팔꿈치 위와 아래를 반전시켜 얻은 파트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을 다트로 처리해 봉제하면 원하는 형상의 소매 실루엣을 비교적 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량이 크지 않다면 그 공간을 다트로 처리하지 않고 이세로 흡수해 봉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 크지 않다는 분량이 정확히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패턴의 상대적인 크기, 원단의 특성, 봉제의 합리성 같은 물리적 요소와 개인의 경험이나 미적 판단 같은 감각적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다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모호한 경계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옷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 그 집요함이 결과물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조금 더 과감한 변화가 있는 실루엣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세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 분량이 생긴다면 다트, 턱, 게더와 같은 디테일로 그 분량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몸판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머니플레이션, 즉 다양한 조작을 통해 디자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팔꿈치에 가로로 있는 다트를 소매단 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스타디움 점퍼의 소매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처럼 절개를 넣어 또 다른 하나의 파트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패턴을 쪼개고 하나의 다트량을 둘로 분산시키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처럼 팔꿈치 뒤에 여유 공간이 충분하다면 움직임에도 제약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운동성을 패턴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제 기법을 통해서도 그 운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트를 완전히 닫지 않고 턱으로 처리해 변화의 여지를 남기는 거죠. 우리가 운동성이 좋다고 말하는 아웃도어 의류의 소매에 흔히 보이는 팔꿈치 턱 디테일 역시 이러한 여유 공간을 활용한 조형 원리에서 만들어집니다.